예, 오늘은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뽑아봤습니다. 이 프로그래머 업계에서 뭐 연봉 1억 받는 것은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 저는 뭐 1억이 훨씬 넘어요. 회사의 유보한 금액까지 합치면 3억 5억 그렇게 됩니다. 예, 여러분 그동안 공장 생활에 찌들어 있던 젊은 촌놈 청춘에게 일할 기회가 왔습니다. 팔봉 직업훈련소에서 5개월 배우고 그 다음에 면접에 합격해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. 회사에 입사를 딱 해서 보니까 학원에서 배웠던 그 프로그램하고 회사에서 돌아가는 그 프로그램하고 그 많은 차이가 있어요. 회사에 들어가면 새로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. 프로그램적으로. 근데 저는 저를 가르치는 스승님을 잘 만나가지고 그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. 프로그램이 절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.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목적을 쉽게 달성을 하는 거죠.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. 위에서 업무 설계서에 의해서 지시한 것은 뭐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. 한 1개월, 2개월 하니까. 그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. 제 목적은 전체를 보는 거였는데 3개월 차쯤 됐을 때 2호선 성내역에서 잠실까지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회사까지 걸어가면 한 15분에서 20분 걸렸어요. 그동안 공부 쭉 했던 걸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았을까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다른 프로그램들이 저 프로그램 저렇게 돼 있지 않을까,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쭉 생각을 하고 걸어가고서 회사에서 그 프로그램을 열어봤습니다. 근데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. 내가 생각한 대로.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열어봤거든요. 근데 그 프로그램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컴퓨터에 대한 어떤 실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판매 재고 그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인사급여도 급여 계산이라든가, 그 다음에 연말정산 처리라든가 그런 쪽에 할 일이 많아요. 이제 그런 업무도 습득을 하고, 그 다음에 회계 업무, 차변, 대변, 뭐 업무도 습득을 했습니다. 근데 전산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에 전산 실장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때 반드시 회계를 알아야 돼요. 회계를 모르면 회사 전체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. 회사에서 모든 업무는 뭐 쇼핑몰이 됐든 뭐 인사가 됐든 회계가 됐든 수출이 됐든 모든 업무는 회계로 집산하게 돼 있어요.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. 집산하도록. 그래서 회계 공부를 반드시 해야 나중에 전산실장이 돼 있을 때 그 회사 데이터를 총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, 부채의 증가는 대변, 자본의 증가는 대변, 수익의 발생은 대변, 비용의 발생은 차변.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팍팍 튀어나와야 돼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거래가 일어나면 그 분기를 내서 분기를 전표를 기장한 다음에 일기표를 작성하고, 그다음에 일기표를 통해서 각 보조 원장, 계정별로 장부를 작성하고, 그 장부를 통해서 다시 총계정 원장을 작성하고, 그 총계정 원장을 통해 가지고 합계 잔액 시장표를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대차 대조표, 그다음에 손익계산서,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퍼라든가 BPS, 그다음에 ROE, 요즘 주식하면서 그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봤죠.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. 이제 이 공부가 나중에 제가 또 약간의 재산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. 이제 주식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. 이제 그렇게 직장 생활을 쭉 1년 한 2, 3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회사 업무에 대해서는 돌아가더라고요. 그동안 1년 2, 3개월 동안에 저는 거의 집에 안 들어갔어요. 회사에서 자는 게 더 편했으니까. 그러면 사장님이 출근해가지고 오늘도 안 들어갔어? 아, 저는 회사에 있는 게 더 편합니다. 그래서 밤새 공부를 했죠. 이제 그러니까 1년 좀 넘으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습득이 되더라고요. 사실 집에 가는 것보다도 그 회사에 있었던 게 더 편했으니까. 그래가지고 1년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저를 면접봤던 그 실장님이 사정상 그만두게 됐어요. 근데 그 밑에 직원들이 이제 2명인가 3명 더 있었는데, 이제 그분들은 자기가 이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고 나는 내 업무하고 그 다음에
이게 어떻게 되는지 위에 어떤 업무를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 회사 특징은 오더를 받아오면 개발실에서 업무 분석을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업무 분석을 해서 개발실장님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일 프로그램 이렇게 짜라, 그런 식으로 이렇게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오더를 받아왔는데 개발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업무 분석할 사람이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그랬죠. 사장님, 제가 업무 분석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업무 분석 딱 나갔죠. 그래가지고 그 업무 분석을 해보니까 회계 개념 알지, 판매 재고 개념 알지, 인사급여 개념 알지, 그 다음에 이래 각종 돌아가는 자재 관리 뭐 그런 거 개념을 다 이제 그때 습득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업무 분석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업무 분석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제가 설계를 하고,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코딩을 하고, 그래가지고 제가 납품을 딱 한 다음에 그 자금까지 제가 딱 받아가지고 사장님한테 딱 갖다 드렸죠. 좀 화내 그러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해서 한 2년 좀 넘게 거기서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. 그 2년 넘게 근무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큰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사람 욕심이 끝이 없나 봐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를 퇴사하고 그 구로동에 있는 그 당시에 100대 기업 안에 들었어요. 딱 들어갔더니 직원들이 한 1,500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. 딱 들어가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거기도 이제 프로그램 도입이 초창기예요. 그 당시 프로그램을 아더 앤더슨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. 글로벌 회사거든요.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뭐 좋은 대학 나와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였거든요. 거기서 프로그램을 딱 짜가지고 한 1년인가 2년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들어가서 맡은 업무는 인사급여 업무였어요. 그래서 가서 제가 프로그램 분석을 딱 했죠. 그랬더니 제 입장에서는 쫙 프로그램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급여도 뭐 일부는 계산하고 일부는 수작업하고 있고, 연말 정산은 아예 안 돼 있고. 그래서 왜 연말 정산이 지금까지 안 돼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거 어려워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니 대리님 제가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. 네가 어떻게 하냐고. 대리도 못 하는데 5급이 어떻게 하냐고. 5급 4급 대리 그러거든요. 아니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. 제가 한번 시켜만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딱 했죠. 한 30일, 40일 만에 개발했죠, 제가. 이제, 그거야 이제 다 저는 기계적으로 훈련이 돼 있었으니까. 개발했더니 딱, 좀 하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인사급여 그런 부분 했고. 이제 프로그램, 그 당시에 한 번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인원 일본인데 그 제조업은 상당히 그 인원 현황이 중요해요. 그런데 중간중간에 복잡한 요직이 많이 있었거든요. 복잡하게 된 리포트가 있었는데, 그 프로그램을 딱 열어보니까 8,000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조직 개편이 되면 경영자 회의 들어가면 그 인원일보가 안 나와가지고 경영자 회의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냐 내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프로그램이 8,000라인이에요. 그래서 중간중간에 A, B, C, D 다 더해가지고 8,000라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더라고. 아니 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냐고. 밑으로 돌리고 위로 돌리고 알고리즘을 돌려버리면 끝인데 이 프로는 원래 어려운 거래요. 원래 어려운 게 어딨냐고. 제가 그래가지고 8,000라인을 700라인으로 줄여놨죠.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 조직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? 그럼 딱 하고 편차 하나 바꿔가지고 딱 하면 딱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. 그 당시에는 회계 업무가 상당히 중요했어요. 회사에서. 그래서 회계 자금 업무를 이제 전산 실장님이 직접 이렇게 가지고 업무를 했는데 프로그램도 다 하고 했는데 실장님 제가 회계 자금 프로그램 하겠습니다. 딱 그랬더니 막 고민하더니 저 잘할 수 있습니다. 회계 개념 다 알고 있습니다. 회계 원리 공부 다 했습니다. 부기 3급, 2급 책 다 보고 회계 원리 책 대학교 책까지 다 봤습니다. 실부도 다 해왔습니다. 회계 제가 하겠습니다. 그랬더니 그래도 못 믿는 척하고 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회계 자금 업무도 거기서 해가지고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돌아가는 회계 업무도 제가 다 습득을 하고 그랬었죠. 제가 동원 훈련을 들어갔어요. 동원 훈련 들어가서 한참 훈련을 받고 있는데 뭐 어디 회사에 김순관이라는 사람이 있냐고 대대장이 딱 그러더라고요. 한참 연설하고 있는데. 그래요. 저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빨리 회사를 귀환하라고.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전산 시스템 다운돼가지고 직원들 급여 못 준다고.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저를 태우러 총무부에서 차 가지고 왔더라고요. 딱 타고 이제 오는데 대대장이 마이크에다 대고 이제 그러더라고요.
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려면 저렇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딱 손 한번 들어주고 딱 해서 이렇게 했죠. 이제 그런 기한이 있었고,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 공도 세우고 전산적으로는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? 어느 날 갑자기 그 상무이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. 딱 갔죠. 그 상무이사님이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삼성에 근무하고 이쪽으로 스카우트에서 오신 분이었어요. 그분이 그 카리스마가 엄청나게 심했거든요. 그 관리본부를 총괄하고 있었는데, 뭐 총무부, 전산부, 격리부 이렇게 관리본부였거든요. 총괄하고 계셨는데,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, 김성관 씨 요즘 열심히 하고 있다며? 네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딱 그랬지. 그래, 어떻게 대학교 나온 애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나? 그러더라고. 예,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.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. 딱 그렇게 대답을 했죠. 그 다음에 속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. 나 네 밑에서 일하네. 속으로. 1년 동안 그 이직 준비를 해가지고 이직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금융권으로 가게 됐는데, 금융권으로 가게 되니까 그 연봉이 한 더블 이상으로 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는 다음 회에서 제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장현아, 그 구독하고 좋아요 눌렀냐? 아까 거. 그래, 빨리 눌러. 전신호가 울었다. 영광 눈물로 목을 죽이던 김순간의 부르스.